편광 현미경을 이용한 암석 박편 제작 및 암석 조직 관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험 준비물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실험 기자재입니다. 암석 절단기, 수동 연마대와 강화 유리판, 본딩 지그, 진공식 자동 박편 절단 연마기, 핫플레이트, 초음파 세척기, 지질 망치, 편광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실험 재료입니다. 화강암 현무암 암석 표본, 실리카 연마제. 실리카 연마제는 숫자가 클수록 입자의 크기가 더 작습니다. 에폭시 접착제, 박편용 슬라이드 글라스, 분무기, 투명 매니큐어, 알루미늄 호일, 이쑤시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필요한 안전 장비입니다. 라텍스 장갑, 목장갑, 보안경, 집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암편 자르기. 암석을 지질망치를 사용해 적당한 크기로 부숴줍니다. 암석 파편이 튈 수 있으므로 장갑과 보안경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석 절단기 사용을 위해 수조에 물을 받아줍니다. 암석 절단기 오른쪽의 수도관과 밸브가 수직이면 잠긴 상태가 됩니다. 회전날의 하단부가 물에 살짝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줍니다. 회전날 덮개와 물팀 방지용 아크릴 덮개를 덮어줍니다. 암석 절단기 사용 전 라텍스 장갑을 착용해줍니다. 기기의 왼쪽 하단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줍니다. 작아진 암석을 박편용 슬라이드 글라스의 크기에 맞도록 암석 절단기를 사용해 잘라줍니다. 회전날과 나란한 방향으로 암석을 천천히 밀어 필요한 크기의 암편을 만들어줍니다. 퇴적암, 변성암 박편을 제작할 때는 관찰하고자 하는 면이 잘 드러나는 부분을 선택하여 암석을 절단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 암편 연마하기. 첫 번째 단계에서 암석 절단기로 자른 면은 매우 거칠어 바로 슬라이드 글라스에 붙이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매끈하게 연마를 해주어야 합니다. 수작업 연마대에서 연마제를 사용하여 연마를 해줍니다. 400메쉬 같은 작은 숫자의 연마제에서 시작하여 800메쉬, 1500메쉬 같은 큰 숫자 순서로 옮겨가며 연마를 해줍니다. 다른 숫자의 연마제로 옮겨갈 때는 반드시 세척을 해주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글라스에 부착할 면을 부드럽게 연마시켜줍니다. 연마가 완료되면 흐르는 물에 다시 한번 세척을 해줍니다. 연마된 암편은 보다 깨끗한 세척을 위해 초음파 세척기에서 1에서 2분 정도 최종 세척을 해줍니다. 세 번째 단계, 암편 건조. 핫플레이트에 알루미늄 호일을 깔고 암편을 올린 뒤 핫플레이트의 온도를 120도로 설정해줍니다. 네 번째 단계, 슬라이드 글라스의 암편 부착. 에폭시 접착제의 끝을 칼로 잘라줍니다. 에폭시 접착제를 알루미늄 호일에 1:1 비율로 적당량 짜내어준 뒤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천천히 혼합해줍니다. 빠르게 혼합할 경우 기포가 생기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건조가 완료되면 집게를 사용해 암편을 옮깁니다. 혼합한 에폭시 접착제를 적당량 덜어내어 암편에 연마시킨 부분에 골고루 펴바릅니다. 따뜻한 암편에서 접착제는 결정 틈 사이로 잘 스며들기 때문에 핫플레이트에서 암편을 옮긴 뒤 바로 지금의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슬라이드 글라스를 비스듬히 기울여 접착면에 붙인 후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어 기포를 빼줍니다. 화강암과 현무암 암편 모두 동일하게 부착을 시켜줍니다. 슬라이드 글라스를 부착한 암편을 본딩 지그를 이용하여 하루 정도 굳힙니다.
5번째 단계 접착 암편 정밀 절단 및 연마. 진공식 자동 박편 절단 연마기 사용 전 물을 받은 수조에 펌프와 호스를 넣어줍니다. 소, 커필, 냉각수, 진공 총 3개의 레버를 돌리면 기기가 작동됩니다. 진공 레버를 돌려 켜준 뒤 슬라이드 글라스를 위와 같이 고정시켜줍니다. 굳힌 암편이 여전히 두꺼우므로 회전날을 사용해 얇게 잘라줍니다. 화강암 암편도 동일하게 회전날을 사용해 얇게 잘라줍니다. 절단한 암편은 회전하는 커필에 갈아 1mm 정도의 두께로 만들어줍니다. 너무 얇게 연삭할 경우 암석 시료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으므로 일정 두께 이하로 연삭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너무 강한 힘을 주어 연삭하면 슬라이드 글라스가 깨져버릴 수 있으므로 천천히 힘을 가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번째 단계 박편 수작업 연마. 5번째 단계를 통해 접착 암편의 두께가 충분히 얇아졌지만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기에는 적절한 두께가 아니므로 수작업 연마를 필요로 합니다. 연마제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순서로 옮기며 연마를 해줍니다. 다른 연마제로 옮겨갈 때는 반드시 세척을 해줍니다. 시료가 두꺼운 경우에는 작은 숫자에서 오래 연마하며 연마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높은 숫자에서 연마를 해줍니다. 연마를 하면서 박편의 두께 확인을 위해 편광현미경 관찰이 필요합니다. 관찰 전 물에 세척 후 물기를 닦아줍니다. 연마 도중 박편을 편광현미경에서 수시로 확인하며 0.03mm의 두께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화면 속 그림은 미셸 레비 간섭색도입니다. 박편 내 석영을 찾아 미셸 레비 간섭색도에서 0.03mm 두께에 해당하는 연한 노란색이 될 때까지 연마를 해줍니다. 화강암과 현무암 박편을 편광현미경을 통해 직교니콜 하에서 40배 배율로 관찰한 모습입니다.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광물이 바로 석영입니다. 같은 배율에서 두 암석 박편을 관찰했을 때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입자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번째 단계 박편 보존하기. 연마가 끝난 박편은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해 연마제를 제거한 후 깨끗이 닦아줍니다. 완성된 박편은 투명 매니큐어로 얇게 도포한 뒤 건조시켜줍니다. 박편 가장자리에 암석명을 쓴 후 박편함에 보관해줍니다. 8번째 단계 암석 조직 관찰. 전원을 연결하고 편광현미경 하단에 있는 광원장치를 켭니다. 상부 하부 편광판을 직교로 두고 빛이 투과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회전 재물대 위에 제작한 박편을 올리고 고정합니다. 낮은 배율에서 관찰을 시작하여 점점 배율을 높여가며 관찰합니다. 조동 나사를 돌려 회전 재물대를 서서히 대물 렌즈에 다가가도록 하며 초점을 맞춰줍니다. 위동 나사를 돌려 세밀한 초점 조정을 합니다. 상부 편광판을 뺐다 끼우면서 개방 및 직교니콜 모두에서 관찰합니다. 편광현미경을 이용해 현무암 조직을 관찰한 모습입니다. 편광현미경을 이용해 화강암 조직을 관찰한 모습입니다. 편광현미경 디지털 관찰 장치 프로그램을 사용해 결정의 크기 측정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측정 도구를 사용해 결정의 끝과 끝을 찍어주면 결정의 길이와 각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배율별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사전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무암과 화강암은 모두 마그마 또는 용암이 굳어 만들어진 화성암이지만 생성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입자의 크기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현무암은 빨리 굳어져 입자의 크기가 작고 화강암은 서서히 굳어져 입자의 크기가 큽니다. 암석의 표면을 돋보기로 보아 결정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도 있지만 박현과 현광현미경을 통해 직접 입자의 형태, 배열 구조, 결정 크기를 알아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되겠죠. 이상으로 현광현미경을 이용한 암석 박현 제작 및 암석 조직 관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